이 정보는 늘 누적적이고 다시 꺼냈을 수 있고, 그리고 지식이 모이면 지혜가 된다는 말처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모으면은 그 넘어가 보이는 경우를 또 체험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저는 세 번째는 복리 효과와 관련된 좀 명언들을 좀 묶어봤는데요. 뭐 대표님 당연히 아실 만한 내용이고, 돈의 심리학 그 책에 나온 내용일 텐데, 그 빙하학자 그웬 슐츠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래요. 빙산을 놓고 하는 말인데, 얼음층을 유발하는 건 눈의 양이 많아서가 아니다. 아무리 적게 내리더라도 그 내렸던 눈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계속 많이 내리고 예. 많이 녹고 이게 아니라 예. 조금씩만 쌓이더라도 이게 수천 년, 수만 년 쌓였기 때문에 큰 산이 된 거죠. 빙산이 된 것이다. 예. 예, 이런 이야기. 잃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말. 맞습니다. 인 거죠. 그래서 예. 조지 소로스 형님이 여기서 등판을 하십니다. 예. 맞는가 틀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옳았을 때 얼마를 벌었고 틀렸을 때 얼마를 잃었는가이다. 네. 방금 하신 말씀 그죠? 예. 벌 때 많이 벌고 잃을 때 적게 잃어야 된다. 네. 이 이야기고, 또 그 피터 린치 형님도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르는 주식은 팔고 내리는 주식은 계속 보유하는 건 꽃을 뽑아내고 잡초에 물을 주는 것과 같은 네, 행동이다. 아주 명언이죠. 예, 진짜 명언이시죠. 예. 이 이야기를 세 가지를 제가 묶은 이유는 복리 효과의 기본은 사실 그거잖아요. 잃지 말아야 네. 된다. 곱하기 0이 나오면 안 그렇죠. 되는 거죠. 곱하기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또 조지 소로스의 말씀처럼 벌 때 많이 벌어야 되고 네. 잃을 때 적게 벌어야지 그게 복리 효과의 또 기초가 되는 거고, 네. 피터 린치 말을 제가 덧댄 건 그겁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이제 내려갔다가 조금 보합권으로 올라오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많이들 정리를 하세요. 아, 너무 안타깝죠. 너무 예. 예. 플러스 1%가 되는 순간 파는 거예요. 예. 너무 근데- 지긋지긋하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50% 된 거를 물타기를 합니다.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전망이 어떤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라도.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과연 복리 효과가 날 수 있겠느냐? 네. 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공감합니다. 최근에도 저도 좀 느끼는 건데, 뭐 사실 6월을 피크로 해서 네. 어느 정도는 반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반등이 나와서 좋다도 있지만 한편으로 제 마음에 우려가 드는 게, 네. 워낙 고생을 시켜놨다 보니까 네. 이 반등장에서 또 아우 지긋지긋해라 이러고는 그냥 다 팔아버리시면 네. 결과적으로는 크게 잃고 짜잘하게 먹고 그냥 게임이 끝나는 예. 셈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고수들은,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고수라고 해서 찍는 대로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긴 시간으로 봤을 때 돈을 버는가라고 보면은 몇몇 베팅에서 크게 벌고 잃는 거를 짜잘하게 잃거든요. 그래서 총합으로 사실 버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이거에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기초에는 본인의 분석이 좀 덜 되어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믿음이 별로 없고, 예, 기다림에 지치고, 요게 이제 같이 섞여서 그런 맞습니다. 거니까. 예. 극복해야죠. 네. 예. 요즘에 워낙에 뭐 유튜브 채널도 많고 정보가 넘치는 시대잖아요. 네. 정말 옛날 같으면 만나뵙기 힘든 분들을 쉽게 이제 방구석에서 만나뵐 수 있고, 거기 또 이제 기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최준철 대표님 같은 분들. 뭐 많은 사실 사람들이 이제 이 컨텐츠를 풍부하게 만드는데 참 많이 이제 일조를 하고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 정보 안에서도 네. 저는 다 하면 좋죠. 다 하면 좋죠. 뭐 기업 분석도 많이 하고 시황도 보고 매크로도 보고 다 하면 좋겠지만, 시간은 제한적이고 우리의 에너지와 집중력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결국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 돈이 되는 정보, 정말 근원적인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중요하죠. 예. 그런 맥락에서 제가 고른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가. 네. 좀 덜 유명하신 분인데요. 예. 그 닉 슬립과 콰이스 자카리아라는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인가요? 예, 공동으로 운영을, 저희 회사처럼 이렇게 그 파트너로 운영하시는 분인데, 노마드 투자조합이라는 굉장히 성적이 좋은 펀드인데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보 역시 식품과 마찬가지로 유통기한이 있으며 유통기한이 긴 정보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뭐 유통기한이 짧은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카더라? 저는 시황인 것 같습니다. 시황 방송. 네. 내일 되면은 이제 어제 얻었던 정보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그날의 장을 그냥 해석하는 건데 네네. 이걸 계속 보는 게 큰 도움이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와이스트릿은 그 철저하게 저희는 시황 안 합니다. 예, 유통기한이 긴 정보에 집중을 하고 계셔서 예.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좋아하고 네. 이제 저희가 근데 출연을 시황을 하는 하려고 건데, 그랬는데 예. 처음부터 너무 가치 투자로 이거를 이제 채널을 만들다 보니까 빼박이군요. 시황을 해도 안 보시더라고요. 그럼 아이덴티티가 이제 분명하시다는 건데 저는 유통기한이 긴 정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어떤 이런 지혜의 말들도 네. 포함이 되고 가장 큰 건 저는 기업에 대한 정보인 것 같아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경영자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의 성장 잠재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회사라는 게 단기간에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계속 모으다 보면은 어떤 한 기업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그게 누적적으로 쌓이게 돼서 나중에 그 정보를 또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뭐 버핏 같은 경우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맥도날드 이런 것들을 한 번 투자하고 끝내신 게 아니라 샀다 팔고 한참 지나고 나서 또 샀다 팔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더 비싼 값이에요? 더 비싼 값이 이게 더 있어서? 비싼 값인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회사들 계속 성장을 해왔던 회사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맥도날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놨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변화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가격 정보와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주가는 올랐지만 여전히 저평가라고 봤겠죠. 잠재력이 다 주가에 그렇죠.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기업 정보를 주로 보는 사람이지만 이 정보는 늘 누적적이고 다시 꺼냈을 수 있고 그리고 지식이 모이면 지혜가 된다는 말처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모으면은 그 넘어가 보이는 경우를 또 제가 체험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시황 정보라든지 유효 기간이 너무 짧은 그런 어떤 단신 뉴스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이왕이면 그 시간에 좀 더 기업 분석을 하는데 시간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제언을 드리려고 이 네. 말을 빌어왔습니다. 사모펀드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본인 그 사모펀드가 키워서 판 회사인데 더 커진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사모펀드가 더 비싼 값에 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죠. 예. 예. 또 더 거기서 키우려고. 예. 좀 아마추어들한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요. 예. 그러니까 프로들의 세계인데 네. 그것도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또 많은 궁금하네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네. 기다림, 버티기. 예. 하워드 막스의 이야기인데요. 네. 자주 등장하시네요. 이러면 제가 책을 몇 개 안 읽었다는 뜻입니다. 하워드 막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을 버텨낼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 네. 그게 있어야 기다릴 수 있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찰리 먼거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내야 한다. 네. 예. 투자의 절반은 아까 뭐 멘탈이고 나머지 절반은 정신이라고 뭐 농담 반 진담 말씀드렸는데 투자의 절반은 멘탈이고 네. 나머지 절반은 기다림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예. 그래, 현실이 바로 이런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들 꽃길만 걷고 싶고, 예, 빨리 가고 싶고. 예, 그리고 빨리 가고 싶고,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지만 이 대가들이 말씀하시는 건 야 진짜 꽃길만 걸을 수 있어라는 비기를 알려주기보다는 현실 팩폭을 하시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거고 좋은 성적만 있는 구간에만 주식을 투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맞아요. 그럼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기다려야 하느니라. 도사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까? 네. 투자 대상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느니라.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로 들으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네. 이렇게 기다림이 힘들지?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운전할 때 옆 차선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잖아요. 항상. 신호대기 똑같이 신호대기하는데 왜 저쪽 차선이 계속 빨리 가지? 네. 이쪽으로 옮겨봐요. 차선 변경을 해. 근데 또 이쪽 차선이 다시 먼저 가. 자괴감이 들죠. 그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낙폭과대주, 뭐 반등이 빨리 올 종목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야 되고 괜히 잘못 바꿨다가 또 멘탈이 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를 다들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 기다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방법들도 나름 고안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대표적인 게 분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냥 한 종목만 갖고 있으면은 짧은 꽃길일 수도 있겠지만 네. 엄청 오랜 기다림으로 멘탈을 붕괴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종목으로 분산을 해놓으면 뭐 그 기간에 어떤 종목이 좀 올라주고 어떤 종목 쉬다가 또 그 다음 주자로 좀 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좀 오르는 것들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그래도 좀 나올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는 게 저는 그래도 좀 기다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래서 배당의 중요성을 여기에 연결을 시켜서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배당의 예, 중요성이요. 보통 이제 주가가 안 올라서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배당이 들어오게 되면은 주가가 안 오르더라도 현금 흐름이 들어오게 되고 그쵸. 그럼 그걸 가지고 떨어져 있는 주식을 다시 사는 재투자 활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네.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배당이 나온다는 건 확신을 갖기에 좀 더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속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주가가 빠졌는데 배당 수익률이 예를 들면 8%예요. 네. 그러면 이건 내가 팔 수가 없지. 네. 그렇죠. 이 8%짜리 팔아가지고 그러면 뭐 4%짜리 예금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배당 수익률만큼 직관적으로 저평가 정도를 나타내 주는 게 없거든요. 그냥 뭐 그냥 기다렸다가 배당 받고 말지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저는 이 배당적인 요소도 기다림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배당 투자를 많이 권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배당이 나오는 그 1년도 너무 길어. 1년 너무 길어. 예금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배당. 그래서 저는 배당을 좀 기업들이 많이 분기 배당을 좀 많이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죠. 월 배당이야 뭐 기업 네. 그 회계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다 하니까 네. 최소한 반기, 분기 이렇게 배당을 좀 네. 해주시면 그리고 요즘에 반기 배당을 하는 곳들이 많이 늘고 많이 있습니다. 늘고 다행히도 있더라고요. 네. 그 좋은 좋은 방향성이라고 현상이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배당락도 그만큼 좀 덜 나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배당락이 어디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회복되는데 한 6개월 정도는 걸린다 하더라고요. 네. 거의 반년 걸리는 거잖아요. 네. 1년을 기다렸는데 배당락으로 퉁 떨어지고 이거 회복되는데 또 반년. 예. 힘들죠.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를 할 때 자괴감을 주는 요소가 예. 뭐 5%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주가 10% 빠지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얘기하시는 그게 보통 배당락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걸 좀 분산시켜주는 방향으로 저는 많은 기업들이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버핏의 명언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이왕이면 좀 분산을 하려고 네. 좀 배제를 했고요. 대신 그의 파트너인 찰리 먼거가 얘기하신 예. 우린 그저 머리를 숙이고 최선을 다해 역풍과 순풍에 대응하다가 수년이 지난 후에 결과를 가져갈 뿐이다. 저는 이 말에서 이거는 전 단어적으로 예. 깨달음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머리를 숙인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네. 말이냐면 조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한다. 이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네. 이렇게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막 달려간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 네. 예.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죠. 그냥 막무가내로 기다리고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역풍과 순풍. 그러니까 아까 기다림의 기간이 필요하다. 나쁜 성적을 감수할. 저는 같은 맥락. 아까 말씀하셔서 네. 사실 깜짝 놀랐는데 투자하다 보면 순풍도 있고 역풍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역풍은 피하고 순풍에만 올라타라라고 번거가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네.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역풍과 순풍에 대응하다가 수년이 지난 후에 수년. 예, 수년. 예, 그게 중요한 거네요. 예. 수년. 이게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수년이 지난 후에 결과를 가져간다. 이 결과라고 하는 건 좋은 결과인 거겠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충족을 하면은 결과가 좋아질 거라는 또 자신감을 주는 겁니다. 그거를 몸소 그들이 또 입증을 해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은 인수분해에서 보면 네. 상당히 주식 투자의 현실과 그리고 그 버크셔를 하시는 분들의 태도 그리고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많은 부분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찰리 먼거 선생님이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분 책을 워낙 많이 네. 읽어가지고요. 촌철살인 멘트 네. 이런 것들 툭툭 던지는 것 같은데 그게 다 명언이에요. 그렇죠. 예. 저도 마지막이 네. 찰리 먼거의 아 그래요? 예, 명언으로 예. 저는 요걸로 이제 매점을 지으려고 예. 하는데 이게 총평이자 최종 결론이기도 합니다. 네. 기가 막힌 명언입니다. 찰리 먼거가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놓고 네. 원래 쉬운 것이 아니다. 네. 끝. 끝.
그 거의 산신령께서 해주시는 말씀 네. 그 비슷한 거 아닌가? 찰리먼거 정도 되면 산신령 아닙니까 거의? 비슷한 얘기 또 한 적 있습니다. 네, 네. 투자 대가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단련과 예, 훈련과 예. 경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특히나 지금 대부분이 아마 3년차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3년 차에서 지금 여러 사이클들이 나타났었고 실력이 빨리 안 느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그리고 지금 상황 자체도 사실 답답하고 네.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3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 97세 이 투자 대가께서 얘기를 하신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일이다. 예. 투자만 한 80년 이상 하신 분들 네, 그렇죠. 원래 쉬운 것이 아니다 이 명언으로 준비한 이유가 예. 항상 뭐 공부하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겨워하는 거예요. 뭐 맨날 주식도 공부하라고 하냐고. 네. 근데 다들 인간은 누구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빨리 가려고 하고 네. 쉽게 가려고 하잖아요. 제 최근에 제 지인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 주식 투자에 제 시작을 네.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네. 본인은 감으로 할 수 있다. 아, 쉽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쉽게 시작을 해서 쉽게 하려고 하다가 내 피 같은 돈을 다 잃고 나서야 아 이게 아니구나.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서야 이제 절실하게 예, 깨닫는 예. 거죠. 근데 그 전에 알아야 되는데 네. 저희가 깨달음을 먼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명언을 빌려서 네. 예, 투자는 원래 쉬운 것이 아니다. 네. 그런 말씀 이런 꼭 드리고 대가들의 싶었어요. 명언이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줄여주는 것 같아요. 이 중에 하나라도 좀 들으시고 깨달음을 얻으신다면 예. 그만큼 돈을 잃어가면서 얻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좀 생략할 수 있는 뭐 저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많은 대가들 공부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고 네. 또 순탄하게 투자를 해올 수가 있었던 것도 저는 뭐 그런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 뭐 또 버핏인지 뭔 건지 또 얘기를 한 뭐 정확하게 출처는 모르겠어요. 언뜻 항상 같이 떠올라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언뜻 예. 떠올라가지고 네. 그 주식시장에서 네. 돈이 많은 사람은 예. 경험을 얻을 것이고 네. 경험이 많은 사람은 돈을 얻을 것이다라고. 아,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돈을 투입하면은 쓴 맛의 경험을 본다 뭐 이런 얘기죠. 아. 예,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음. 예. 조금 아쉬워서 네. 준비해 온 게 조금 더 있어서 이제 심화편으로 심화편으로 예, 가나요? 2개만 더 제가 아, 짧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준비한 걸 너무 얘기를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업 분석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네. 항상 기업이라고 하는 건 그 순간에 봤을 땐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습니다. 예. 모든 게 다 좋은 환경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그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을 필히 그렇죠. 경쟁이 붙기 때문에 이 안 좋은 면이 항상 양면성으로 예, 있거든요. 예. 그러면 기업 분석하다 보면 되게 헤매요. 다 좋은 것만 찾고 싶은데 그런 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 특히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때 그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프레임 하에서 이 기업의 나쁜 면을 보게 되면 너무 비관적으로 흐르거든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런 게 그렇죠. 주가가 더 많이 올라 있고 그런 분들에게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명언은 네. 투자자는 아니고 그 철학자인 칼릴 지브란이 예. 얘기한 말인데 예. 낙관론자는 장미꽃만 보고 그 가시를 보지 못하며 염세주의자는 장미꽃은 보지 못하고 그 가시만 본다. 아. 장미꽃과 가시를 다 같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면과 나쁜 면을 저울질을 해서 예. 종합적인 면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나아가면은 그거를 이제 저평가 정도 예전에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는 정도와 좀 비교를 해보는 그래서 단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가격에 단점만 반영이 돼 있다고 하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아주 좋은 면이 나쁜 면을 압도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고 너무 고평가면은 그것도 좀 피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투자라고 하는 게 탁 잘라서 한쪽만 봐서는 투자가 어렵기도 하고 균형적이지도 않고 실패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보면은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또 주식 투자 쪽으로도 바꿔서 해석해 볼 수 있는 말 같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근데 이게 뭐 장미꽃만 보느냐 가시만 보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걸 다 같이 보더라도 그 시장 상황, 분위기, 투자 심리에 따라서 가시가 이만하게 보일 때도 있고 그렇죠. 장미가 심리적인 이만하게 보일 때도 요인이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도 우리가 팩트로 받는 것 같지만 뉴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감정을 거쳐서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똑같은 뉴스라고 하더라도 어떤 때는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리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게 현상을 해석하는, 대상을 해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라는 필터를 잘못 관리하면 엉뚱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심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아, 아쉬워. 예, 마지막. 다시 이제 버핏이 말씀하신 건데요. 요즘에 이제 장이 안 좋으면 뉴스들을 되게 많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기업을 주로 보셔야 됩니다. 네. 매크로는 그때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댓글이 항상 달리는 게 예. 매크로도 똑같이 중요하다. 네네네. 라고 주장하시면서 계속 거기 시간을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근데 매크로를 뭐 저라고 해서 저도 매일 신문도 보고 뭐 많이 보지만 문제는 그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느냐 혹은 정확도의 문제가 있거든요. 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매크로를 투자로 연결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권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정확도 면에서도 낮고요. 네. 그러면 어찌하란 말이냐라는 거에 대한 답으로 버핏이 주신 건 비가 오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네. 하지만 방주를 짓는 것은 중요하다. 아. 그러니까 비가 언제 올지를 예측하지 말고 예. 비가 오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음. 방주를 지어라. 여기서 방주라고 하는 거는 그 좋은 기업, 기업의 퀄리티 그리고 낮은 가격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네. 이 제가 좋아하는 농구 천재님이 하신 말씀이신데 네. 슬기자산운용의 예, 송근영 CIO가 한 말씀이신데 저희가 지금 섭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성공하시면 좋겠네요. 정말 그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예, 예. 이분이 기업을 정말 많이 봐요. 네. 왜 그렇게 하느냐? 본인은 뭐 요즘 해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뭐 선물 해지라든지 뭐 예를 들면 현금화를 한다든지 네. 뭐 다양한 그런 손실을 줄이는 해지 방법인데 본인은 가장 좋은 해지 방법은 예. 탁월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있는 최고의 해지는 좋은 기업이다. 아. 예, 참 와닿았거든요. 예, 예. 그게 버핏은 이제 방주라고 표현을 워낙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방주, 노아의 방주가 서양 사람들한테는 금방 떠올릴 수 그렇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자산 운용사 중에 이 알크라는 이름이 붙은 자산 운용사들이 외국에 되게 많습니다. 아. 네, 네네. 아까가 방주라는 네. 뜻이니까 우리가 방주 역할을 하겠다라는 네네네. 포부를 이제 드러내. 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어. 이게 지금처럼 정보의 홍수 시대 그리고 정말 너무 이제 정세나 시황이 불안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뉴스와 그 내일의 모레의 그런 매크로 상황, 경제 상황을 자꾸 이제 예측하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본질적인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 좋겠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다 하고 보니까 제가 너무 이게 개인 투자들에 대해서 네. 우려가 너무 제가 아니 많지 우려라기보다는 진심 어린 따뜻한 조언. 좀 예. 실수를 좀 얻어갈 덜 수 하셨으면 하는 맞습니다. 마음에서 제가 이런 명언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우리- 7개나 얘기했네요. 그래서 워런 버핏 명언 바로 뒷부분에 농구 천재 송근용 네. 슬기자산운용 펀드 매니저의 이야기를 최고의 해지는 기업이다. 했으니까 좀 섭외가 돼야 되는데 VIP 자산운용 가면은 예. 버핏하고 이렇게 투자 대가들의 그 액자가 있더라고요. 네, 사무실의 입구에는 두 분이 계십니다. 벤저민 그레이엄과 버핏. 네, 사진과 명언이 있는데 하나가 남들이 들어갈 때 욕심을 내고 그거 네네네. 하나고요. 예, 예. 하나는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이 투자에 대한 정의를 해주신 거. 네.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원금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적당한 수익을 추구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투자의 제1원칙. 그래서 그 투자 명언 너무 좋아하는 사람 같네요. 아니 근데 사무실에서 되게 막 중요해요. 적어놓고. 그 이제 예. 우리의 멘탈을 또 이제 예.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VIP 자산운용에 들어가서 벤저민 그레이엄과 버핏 사진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김민국, 최준철 대표가 계시는. 예. 성격하게 실력이 부족한 두 사람이 아, 열심히 이걸 말씀을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진짜 좋은 조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투자 명언 시리즈 1탄을 최준철 대표님과 시작을 했고요. 2탄도 저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호응이 좋으면 많은 공유, 좋아요와 많은 뭐 공유. 구닥다리 소리냐 뭐 이러면은 네. 바로 폐지하시는 걸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